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출산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할 변도훈입니다. 일단은 목차부터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에 관해서 이제 좀 충격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서론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 목적 제시, 그리고 세 번째로 현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 조사, 그리고 제가 생각한 그 저출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충격적인 자료를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시, 군, 구별, 장래, 소멸 위험 지역에 관한 표인데, 여기 보면은 2017년에는 이제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많다가 이제 204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빨간색이 이제 대한민국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년 뒤인 2117년의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이 지역은 거의 없고, 이제 대부분 빨간색의 지역으로 이제 총 221곳이 이제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 그다음에 8곳이 이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제 장래 100년 후에 이제 대부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지방 대도시의 인구 감소는 이것보다 더 가파른데, 이제 2017년에는 342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50년 후에는 이제 191만 명, 그리고 100년 후에는 21%에 불과한 73만 명으로 인구가 크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대구는 2017년 246만 명에서 50년 뒤인 이제 142만 명, 그리고 100년 후엔 지금의 22%인 54만 명으로 엄청나게 이제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출생아 수, 그리고 합계 출산율을 전망에 관한 표인데, 이제 1983년과 2010년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프가 음의 기울기로 엄청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2010년보다는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983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출산의 급격한 감소 폭을 나타낸 이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인데, 그 2013년에는 그래도 한 명 1.19%니까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 반면, 2019년에는 0.92%로 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낳는 이런 그 엄청난 출생아 수의 감소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대해 그 대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OECD 38개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저출산 대책 관련 비중을 이제 나타낸 표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3.79%를 전체 예산에서 이제 저출산 대책 관련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8개국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인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현재까지는 국내 총생산 대비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거의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주민등록 기준 인구 현황을 나타낸 표인데, 이게 2014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구가 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속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부양 인구가 감소하는 이 현상을 이 그래프 뒤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증가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경제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예상될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제시한 저출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대한민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저출산 관련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의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그 현 대한민국의 정책 사업 중에서 이 다중카드 사업인데, 이게 동생이나 아니면 형 누나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카드를 한 번쯤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국가 경제 주체가 이제 참여기업, 다자녀 가정, 서울시, 그리고 우리은행 이렇게 경제 주체 네 가지 종류의 이제 경제 주체가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그 사업인데, 일단
서울시가 참여기업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은행하고 참여기업이 자녀 가정한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출산 장려금 지원 혜택인데, 이게 시, 군 구별로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첫째아가 태어났을 때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반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가 태어났을 때 30만원,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가 태어났을 때 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 표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출산 장려금 지원 혜택을 나타낸 표인데, 경남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낳을 시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 혜택을 해주는 반면, 경남 통영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이제 세 자녀 이상은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돈 주고 애 낳냐 이렇게 윤리적으로 좀 비판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산 장려금 지원 혜택 신개요를 나타낸 표인데, 여기 보면은 서울 송파구 출산 축하금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대상하고, 그 다음 지원 금액, 그리고 지원 방법, 신청 방법에 따라서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만 출산 장려금을 받도록 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 지원 금액이 첫째 아는 20만원, 둘째 아는 40만원, 그리고 셋째 아는 50만원, 그리고 넷째 아는 100만원,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이제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 2021년 이후 출생아에 한해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표는 출산 장려금 혜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나타낸 표인데, 일단 서비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 출산 장려금 지원을 이제 하겠다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이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형태로 출산 장려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출산 장려금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제시한 표를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투자를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소개했다시피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3.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27%로 아예 아예 저출산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서 저출산 대비 대책 관련 비중을 제가 봤을 때 좀 늘려야지 저출산을 아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소폭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의 취업률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활동 참여율 지표인데, 이게 물론 지금은 여자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지만, 현재까지는 남성에 비해서 여자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여성의 취업률을 고취해서 이제 여성이 이제 경제활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 가정에서의 위치도 좀 더 상승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부담을 좀 더 덜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돈만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원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이게 지역별 차등을 제공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그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이제 구에 따라서 그 출산장려금 지원을 그 폭을 좀 더 줄이는 것이 저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 투자를 이제 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일자리 창업센터 확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에 관한 정책을 재정립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아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